안녕하세요. 국제무역사 1급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정현이라고 합니다. 국제무역사, 원래 국제무역사 시험은 이제 뭐 급수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고, 이제 무역관리사 시험이 국제무역사 2급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제 급수가 좀 구분되는 시험으로 보시면 되는데, 국제무역사 2급과 다르게 1급은 공부할 게 조금 많습니다. 국제무역사 시험을 우리는 왜 칠까요? 당연히 뭐 자격증을 위해서 치는 시험도 있겠지만, 전문 자격사 시험이 아니고, 이제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법규라던가 절차, 이런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국제무역사 1급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먼저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국제무역사 1급 시험 안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5페이지 먼저 보시면 주관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개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역 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수행할 무역 인력 무역 지식의 전문 지식 검증 시험, 그리고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과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역규범. 총 2교시로 이루어지고요. 과목은 총 4과목입니다. 무역규범, 결제, 계약, 영어, 이렇게 총 4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40문제씩에서 80문제가 나오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별로 꽈락이라고 하죠. 40점 밑으로 내려가는 과목이 없이 평균 60이 넘어가면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차 보시면 먼저 규범이 나오죠. 규범이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범. 우리가 딱 뭔가 내용만 봐도 규범 딱 하면은 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제, 계약, 영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첫 수업 시간에는 무역규범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무역규범 보시면 12페이지 다 옆장 보시면은 무역규범의 대외무역법, 관세법규, 전자무역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대외무역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볼게요. 대외무역법 보시면 제 1절 총칙이 나옵니다. 총칙이 나오는데 볼게요. 총칙, 목적과 성격. 우리는 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뭘까요? 그럼 대외무역법은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하면 대외무역법,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대외적으로 하는 무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제재하고 관련된 법규의 내용이 대외무역법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목적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 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도모해서 우리는 국민 경제 발전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뭐다?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게 그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보시면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되어 있는데 아마 나중에 다 조금씩 볼 부분이에요. 근데 맛만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외무역법은 우리가 무역을 관장하는 법규다 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외국환거래법은 어떤 걸까요? 외국환거래법은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았어요. 무역이라는 게 뭐죠? 물건을 사고 판다.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팔고 외국 물건을 우리가 사오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물건만 왔다 갔다 하진 않죠. 당연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플하게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냉동고추를 외국에서 뭐 1톤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냉동고추는 외국에서 막 잘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냉동고추를 사기 위해서 뭘 지급하게 되죠?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돈을. 맞죠? 그 돈의 지급과 관련해서 관장하는 법규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외화로 지급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관세법입니다. 당연히 받는 것 관련해서도 법규가 있습니다. 그게 외국환거래법이고요. 관세법은 우리나라는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관세법은 뭐냐? 냉동고추가 막 왔어요. 우리나라에 도착을 한 거죠. 우리가 돈까지 줬어. 외국에 이제 판매자한테 그 고추에 대한 대금까지 준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물건 다 주고 갖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내 맘대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생각할 수 있는데 세금을 내야죠.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 물품의 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규가 관세법입니다. 이렇게 수출입 3대 기본법이 있고요. 과거 무역거래법의 목적, 결국에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를 주 메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무역법의 관리 대상, 대외무역법은 무역의 주체에 대한 인적관리, 질서유지, 물적관리로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등을 규제하는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적관리는 뭘까요? 무역의 주체에 대한 인적관리, 수출자, 수입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행정관리로서의 질서유지, 뭔가 법규가 없으면은 법이 없는 현실, 법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질서가 막 어지럽혀지겠죠. 그리고 객체에 대한 물적 관리로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이런 건 뭐냐면 물건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특정 물품에 대해서 대무역법 자체가 원칙은 자유무역을 조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무역은 자유롭게 하자.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거기다가 지금 분단국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섬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 육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뻗쳐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물건을 이동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섬과 다르지 않죠. 섬과 비슷한 국가고 지하자원이 되게 부족해요. 인적자원밖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적자원이 조금 풍부한 나라죠. 지하자원에 비해서.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지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하자원들을 외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서 다시 되판매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내수시장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무역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물품 우리 안 받을 거야. 왜? 우리가 돈이 나가니까. 그러면 이 외국에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겠죠. 그럼 나도 너희 물건 안 살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좀 자유롭게 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무역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이 자유롭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모든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조금 힘들죠. 그러면은 외국에서 막 진짜 이상한 물건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위조 지폐라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뭔가 범법과 관련된 그런 물품 같은 경우,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한을 대외무역법에서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대외무역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기본법이다. 말 그대로죠. 왜? 법 이름 자체에 무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역에 관해서 대외무역법이 기본법이겠죠. 거기다가 일반법입니다. 일반법.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배제하면 그 법은 무역에 관한 대외무역법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한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무역에 관해서 법을 적용할 때는 대외무역법이 1번으로 적용해야 된다. 하지만 일반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법에서 만약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외무역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라고 법에 명시화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은 그 법은 대외무역법보다 우선한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리는 초록불에만 건너야 된다. 초록불에만 건너야 되는데 만약에 빨간불에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치료비는 모두가 사고가 나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돼, 빨간불에는 건너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겠죠.